저기 있어. 어우, 초롱초롱해요. 네? 잠깐만 의자 빼줄게. 차양. 그쪽으로 가시면 카메라에 나올지도 몰라요. 앉아 계세요. 갑자기 일어서고 그러면 네네네. 저 초상권에 대해서 뭐 책임 있지 않기로. 아까 전화드린 거야? 아유, 우리 한번 하루 지금 더 보면 안 돼? 진행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 캠프장 황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에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이제 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불 만드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근데 아빠 엄마도 불 만드는 법을 모른다. 그게 현실이죠. 뭐 물론 토치로 지지고 있다 보면 모닥불이 만들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 원리를 아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데 내가 친구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느 곳에 고립됐어요. 그래서 내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만들어야지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나 이거를 피워서 부싯돌? 그리고 불을 피운 다음에 부싯돌로 그리고 나무를 오케이. 아저씨가 이해했어요. 부싯돌. 이거로 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좀 생겨요? 다른 의견. 나무 비벼요. 나무를 비벼볼까요? 나무. 나무를 비벼볼까요? 담배 될까요? 다른 의견 없어요? 이제 이때쯤 나오는 의견 하나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페트병을 주워서 물을 담아서 볼록렌즈를 만들고 이것으로 불을 피운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네 캐스트어웨이 봤어요? 요즘은 나홀로 집에에서 크리스마스 영화가 캐스트어웨이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지 한 3, 4년 됐어요. 캐스트어웨이의 주인공이 어느 섬의 무인도에 표류해서 불을 만들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기억해요? 손바닥이 다 부르터가면서 보름이 걸렸어요. 지금 우리 그것이 가능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곳이 남태평양의 어느 무인도, 야자수가 우거져서 수분이 공급됐고 바닷가에 가면 게를 잡을 수 있어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주인공이 불을 만들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게를 구워 먹으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간 동안 불 만드는 것만 하다가 죽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돌을 가지고 불을 만들 수 있다. 돌이에요. 자, 불을 만들어 봅시다. 돌을 가지고 불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와 연습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못한다. 지금부터 우리 가족이 어느 곳인가 불을 띄웠을 때 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모두 끝나면은요, 여러분들은 가족 단위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파이어 스타터로 불을 만드는 법을 이제 이해하고 할 수 있어요. 유진이
이따가 네가 한번 해봐. 자,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봤죠? 나는 몇 번 만에 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3번? 너. 아, 이거 한 번에 냈었어야 돼, 솔직히. 왜 안 됐는지를 좀 더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파이어 스타터가 있어야 불만이에요. 저랑 어제 오리엔테이션 같이 하신 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족의 여행 가방에 작은 칼과 라이터. 오늘따라 왜 한 번에 안 되니? 가지고 다니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족을 살릴 준비입니다.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캠핑장에 오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어제 미얀마의 7.0의 지진이 났다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생존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불은 왜 만들어야 하나요? 생존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 이 불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오염된 것들을 정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해요. 불이 있어야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기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대피소를 만드는 걸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불입니다. 불을 만들 때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스파크, 불꽃이 필요해요. 라이터도 스파크를 만들어서 불을 만드는 거죠. 불꽃이 없으면 불을 시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연약한 스파크를 불로 만들어줄 그 부식기 또는 틴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을 자연에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로 구할 수 있을까요? 잘 마른 풀이나 또는 뭐 낙엽,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생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불을 만들기 전에 내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몸의 에너지를 가능한 보호해요. 왜? 앞으로 어떤 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불을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서 찾아야 되죠. 내 몸에 가까이에서 이 작은 불꽃으로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식깃은 어떻게 찾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춥죠? 그래서 다 석유를 둘러 쓰고 다닙니다. 내가 걸치고 있는 것 중에 폴리에스터들이 많죠. 여기 아빠 입고 있는 저 옷은 아주 좋은 불쏘시개예요. 여기 엄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비싼 오리털 잠바보다는 싼 패딩이 더 생존에는 유리합니다. 동물성은요, 수명이 있고 습기가 들어가면 그 성능을 반 이하로 떨어뜨려요. 그런데 석유 계열의 것들은 젖더라도 금방 마르고, 그리고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더 생존에 유리합니다. 불꽃을 내는 도구가 있다면 항상 기름을 가지고 다니죠. 립스틱의 80%는 뭐다? 동물성 화장품 유지다. 그런데 여자들만 가지고 다니냐? 입술에 바르는 립밤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립밤 기름을 갖다가 조금 더 연장시켜줄 게 뭐가 있을까요? 화장솜이나 위생용품 같은 거, 폴리에스터 계열의 불이 잘 붙은 것들을 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불꽃을 내면 다음 3번째 연소재로 불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해됐죠? 예. 연소재는 어떻게 구할까요? 연소재는 1번, 잘 마른 나무들을 구하는 거예요. 외국의 유튜버들 보면 자작나무를 많이 이용해요. 자작나무의 껍질은 기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 아주 잘 붙어요. 그리고 기름 성분이 타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죠. 자작나무가 왜 자작나무게요? 자작자작 소리를 내면 뜬다. 지금 습기가 있어서 잘 소리가 안 나요. 어쨌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기도 자작나무 난방 한계선이에요. 그러니 자작나무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의 아래에 달려있던 삿가지예요. 삿가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더 이상 위쪽으로 자라 올라간 나무 자기의 그늘에 의해서 광합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분을 나무가 스스로 고사시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채로 말라있는 가지, 이게 삿가지입니다. 얘가 잘 말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들려요? 땅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부러지는 가지. 이게 잘 마른 나무의 기본입니다. 잘 마르지 않은 나무들은요, 부러지지 않고 휘어져요. 자, 삿가지를 이렇게 단계별로 잘라 모읍니다. 어떻게 해요? 2m쯤 되는 삿가지를 하나 구해서 두께의 단계별로 잘라서 모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두꺼운 가지에 아까 그 연약한 부식깃에 붙은 불로 옮길 수 있겠어요? 아니죠. 작은 불꽃에는 잘 마른 얇은 것들이 필요해요. 단계별로 최소한 이만큼씩 모아놔요. 단계별로. 자, 이렇게 모아놨으니 이제 불을 붙일까요? 이제 자, 스파크도 있어요. 부식깃도 구했어요. 그리고 연소제도 구했어요. 이제 불을 만들까요? 네. 안 돼요. 생존 상황은 아주 비관적으로 바랍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성냥개피 한 개밖에 없다. 이 성냥개피로 불을 만들지 못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불을 만들 수단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 준비를 다 하게 해요. 최소한 연소제도 30분 이상 연소시킬 만큼은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불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은 나무하러 가고 한 사람은 그 불을 지키는 겁니다. 불을 구하러, 추가 연소제들 구하러 숲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든든한 나무를 구해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 얘를 잘라야 되겠죠. 나무는 자르고 쪼개서 떼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캠프파이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단체 캠프파이어 같은 거. 큰 불을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을 오래 유지시키려고 통나무를 갖다가 얹어 놓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만져주니까 불이 잘 탔죠. 근데 이제 그 밤이 늦어서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그곳에 와보면 이만한 통나무가 반도 채 못하고 꺼져 있는 거 보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무 껍질은 밖에서 들어가는 어떤 것들, 뭐 습기 같은 것도 막아주지만 안에서 내보내는 것도 막아버려요. 식물이 타는 것은 식물의 섬유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르고 쪼개야 돼요. 이때 나에게 도구는 칼밖에 없어요. 칼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다니라 그랬죠? 이제부터 칼을 사용하는 법 한번 배워봅시다. 칼을 사용하는 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핑이에요. 초핑은 칼을 도끼처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초핑이라는 거는요, 내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비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쇼핑을 했다면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쇼핑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 사선으로 닫는다. 이렇게 치면 식물의 섬유질이 칼의 진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깍듯이 사선으로 친다. 자, 다시 한번 봐요. 쇼핑 적당한 크기로 그리고 잘라내. 두 번째 방법은 마토닝이에요. 마토닝. 쪼개라고 했죠. 잘랐어요. 다음은 쪼개야 돼요. 어떻게? 바톤. 바톤이요. 바톤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바톤으로 쪼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칼날의 경도보다 바톤이 더 약해야 돼. 만약에 얘를 망치 같은 거로 때린다. 그러면 내 소중한 칼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경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칼날의 위치 보이죠? 날쪽, 앞쪽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려칠 때 여기를 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최소 3분의 2 정도 칼날을 앞으로 보낸다. 그리고 내 손의 위치는 칼날보다 조금 낮춰서 칼이 이렇게 사선으로 안으로 조정한다. 다음은 세 번째 카빙입니다. 카빙. 카빙은 뭐냐면 칼로 칼의 본래의 기능인 깎기를 하는 거예요. 카빙은 뭐냐면은요. 내 소중한. 자, 깎는 거예요. 왜 깎을까요? 만약에 내가 작은 뱃소시계를 가지고 있어. 어느 곳에 있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삽가지한테 젖어 있어. 그럴 때 두꺼운 가지를 자르고 쪼개면 안쪽에 마른 부분을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깃털을 만드는 거예요. 생존의 아주 기초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페더 스틱이에요. 이렇게 얇은 가지를 이렇게요. 이렇게 페더 스틱도 연습되어지지 않고 만들기가 금쉽죠. 칼을 쓰는 세 가지 방법: 쇼핑, 마토닝, 카빙. 자, 우리 친구들 요즘 연필 깎는 칼이 뭔지 모르죠? 친구들, 연필 깎는 칼 뭔지 아세요? 네. 알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부친께서 제 필통을 검사하시다가 얼마나 한심하셨는지 이리 오거라. 지금부터 칼 쓰는 법을 알려주노. 하고 연필 깎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때 제가 7살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9살 때. 9살 손 들어봐. 9살 네. 9살짜리가 지금 칼을 들고 설친다. 난리 나겠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칼을
안전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평생 동안 칼에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아저씨가 알려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한 가지만 알려줘요. 항상 칼날 뒤에 있어라. 이해돼요? 내가 칼날 뒤에 있으면 나는 칼날에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칼날 앞에 있다면 큰일 나겠죠. 내가 칼을 써야 한다. 그러면 내가 칼날 뒤에 있을 방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라면을 끓이는데 파를 안 넣으면 맛이 없죠? 그래서 파를 썰을 거예요. 어떻게? 파를 도마에 놓고 우선 내 쌀을 자리 뒤에 손을 놓고 잘라요. 다음 손을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조금 가요. 잘라요. 손을 뒤로 빼요. 또 앞으로 조금 가요. 잘라요. 이러면 절대 칼에 손을 다칠 일이 없다. 엄마들이 칼질하다가 엄마 아빠들이 칼질하다 다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주 이쁘게 안전하게 잡는다고. 그죠? 절대 칼날 뒤에 있으면 나는 다치지 않는다. 알았죠? 자, 다음입니다. 숲에 들어가서 요만한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나무를 구했네. 그런데 이때 나에게 톱이 있었어요. 톱질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톱질을 하려면 어느 곳에 톱을 놓아야 할까요? 보통 여기를 자를까요? 여기를 자를까요? 가운데. 1번. 자, 1번에 놓고 톱질 한번 해봅시다. 1번에 놓고 여기죠. 톱질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써 톱이 나무에 먹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갈라지는 틈이 얘를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톱은 떨어지는 쪽에 놓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시간을 만든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 캠핑장은 주변에 있는 마른 나무를 주워서 떼는 것을 권장합니다. 숲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것을 아는 어떤 분이 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톱질을 합니다. 가운데. 힘들어 죽겠죠. 지나가다 보고 내가 코치 좀 하려고 해도 옆에 아이들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가르치자. 톱질하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톱질은요, 톱질은 우선 내 톱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톱은 당기는 톱이 있어요. 당길 때 잘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다고 톱질이 빨리 되지 않습니다. 내 톱이 당기는 톱이다. 밀 때 편안하게 밀어주고 당길 때 힘을 주어서. 어떤 톱은요, 미는 톱도 있어요. 자, 미는 톱은요, 밀 때 톱밥이 나오죠. 그죠? 당기는 톱은 당길 때 톱밥이 나옵니다. 이 톱은 사실은 양쪽 톱입니다. 내 톱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톱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톱은 이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톱날의 전체를 가능한 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야 한 번 나갈 때 편안하게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 시간. 네. 자, 한 번 더 잘라봅시다. 이렇게 해요. 내 톱은 당기는 톱이다. 당기는 톱이다.
당길 때 힘을 주고요. 내 톱은 미는 톱이다. 밀 때 힘을 주고요. 가능한 톱날은 전체를 사용하고요. 톱을 사용하다 보면 톱날의 수명이 다해서 무뎌질 수 있습니다. 톱날이 무뎌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고 사. 8,000원. 여기 5일장에 가면 톱날 갈아주시는 분 계세요. 15,000원. 웬만한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물 아니면 톱질을 처음에 샀던 톱질의 그 효율이 한 30% 40% 떨어졌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톱 정말 좋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외국의 많은 부시크래프트 유튜버들이 인정하는 톱. 요렇게 톱은 좀 무섭지요? 접톱 있어요.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접톱. 100원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톱이 정말 좋아요. 100원. 톱 사러 가면 보일 거예요. 동네 철물점 가도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 배송비 드리지 말고 동네 철물점 가서 사세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잘라서 마토닉으로 쪼개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근데 나에게 이때 도끼가 있었다. 도끼가 어디 있냐고요? 사요. 자, 도끼를 구매할 때 참고가 될 만한 것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두 가지 정도. 우선 이런 것들은 약간 매니아틱하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다. 그리고 하나쯤 소유할 때는 그런 정도의 그 뿌듯함은 있어야 되잖아. 중국산 싸구려 도끼 뭐 쓸 수는 있을 거예요. 용도에 맞게.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뿌듯함은 그만큼 덜할 것이다. 가격대는 한 5만원 이후 10만원 정도. 동유럽에서 생산된 것들을 사시거나 우리나라는 루엑피드 뭐 이런 데서 괜찮은 그 날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금부터는 도끼 사용법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3-40분 정도 했는데 기억 잘 안 나죠? 기억을 잘 상기시켜 드릴게요. 휴대폰 꺼내세요. 유튜브를 틉니다. 네, 유튜브 켜세요. 검색창에 히든 피크 한글로 치시고 그 다음에 영어로 TV 치세요. 히든 피크 TV. 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구독부터 누릅시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구독부터 눌러요. 빨리. 나 여기 다 나와.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과 그 다음에 캠핑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아주 쉽게 풀어놨으니까 혹시 캠핑 갔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면 그때 이따가 가가지고 구독 취소하기만 해봐. 자, 도끼 사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도끼질은 회전 운동일까요? 수직 운동? 도끼질은? 회전, 수직. 넌 약간 청개구리 끼가 있어. 여러분, 도끼질을 회전 운동이라고 이해하면 발전치. 회전 운동. 호를 그리며 도끼질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순간 발전치입니다. 도끼질은 수직 운동이에요. 수직 운동이 뭐냐? 도끼날이 타격점에 닿았을 때 수평하게 닿아야 돼요. 회전 운동을 하면 이렇게 닿거나 또는 이렇게 닿겠죠. 우선 도끼 머리의 힘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지만 그만큼 위험해집니다. 보세요. 도끼질은 수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시야 봐봐. 도끼질은 수직으로 한다. 이게 회전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끝이에요. 자, 도끼질을 이 수직 운동을 하려면 도끼질을 하는 자세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도끼는 허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허리 다치. 이렇게 하다 보면 세수대야 들다가 허리 다치는 사람들 있죠. 도끼질은 여기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도끼질은 주저앉아야 돼요. 그러면 허리를 다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수직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음, 도끼질을 하기 위해서 나 여기 때릴 거야. 가늠하죠? 이때 이만큼 앞으로 할까요? 원래 때릴 자리를 할까요? 몸쪽으로 당겨서 할까요? 원래 때리죠. 모르죠? 원래 때리죠. 자, 보세요. 도끼질 가늠도 정말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도끼날을 원래 때릴 자리보다 더 바깥으로 했다. 그러면 도끼 목 부러뜨릴 거예요. 왜? 사람은 본격적으로 할 때는 가늠할 때 힘이 빠져 있다가 본격적으로 할 때는 와이드해지잖아. 그죠? 중간을 해도 원래 타격점보다는 바깥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도끼날 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를 내 몸쪽으로 살짝 당겨서 해야 원하는 타격점에 도끼날을 갖다 놓을 수 있다. 이해됐어요? 네. 다음 이제 한 번에 쪼개야 되는데 아까처럼 한 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내면 구독 취소. 너무한 거 아니야? 안 내면 구독. 보세요. 우선 내 몸쪽으로 살짝 앞으로 가늠하죠. 그죠? 그리고 다리는 초보 때는 벌리세요. 아직 그 수직 운동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약간 발을 앞으로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로 하니까 약간 왼쪽으로 서세요. 이렇게 하면 중간을 때리기 쉽지만 발을 앞으로 내놨다면 살짝 왼쪽으로 서야지 내 여기를 원하는 곳을 찍을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으로 칠 경우에는 약간 오른쪽으로 서야 되겠죠. 자, 금방 확 지나가요. 두 번 안 보여드려요. 가능은 내 몸쪽으로 살짝 하고요. 자. 두 번 안 보여준다 그랬어요. 될지 몰라. 다시 안 될지도 몰라. 다음은 도끼를 쓰는 몇 가지 방법 더 보여드릴게요. 작은 나무. 세워놓고 치기는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왼손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왼손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얘도 세워놓고 자르기 힘드네. 그래서 도끼로 손으로 이렇게 자꾸 치려니까 위험해 보이잖아.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작은 가지들을 이용해서 잡아주고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디 가서 도끼질 잘하네 소리 들을 거예요. 도끼를 구하는 방법. 도끼는 사이즈로 첫 번째 구분을 해요. 내 몸에,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내가 소소하게 구매한 장작을 조금 더 얇게 자르고 싶다. 뭐 이 정도로 쓰고 싶고 그다음에 뭐 가지 정도 자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팔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프 사이즈. 보통 손도끼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는 4분의 3 사이즈예요. 이렇게 도끼면을 쥐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택에서 화목 보일러 떼시는 분들. 벌크로 참나무 사와가지고 엔진톱으로 썰고 본격적으로 도끼질 해야 하시는 분들은 풀사이즈 큰 도끼 이렇게 기준을 두고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아빠가 좀 와일드한 것을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4분의 3 사이즈가 괜찮고 근데 좀 무겁죠.
걸리적거리고. 아까 접톱 사이즈가 보통 카프 사이즈예요. 두 개를 사서 차 트렁크 같은 데 넣어두면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든든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우리 가족을 살릴지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해요. 자,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아빠처럼 보여. 없으면 제가 설명을 좀 잘하기는 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90돌로 물 만드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죠. 언니 이거 언니 거야. 요거는 경석이에요. 경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어떤 물체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경도가 경석은 7입니다. 보통 우리가 차돌이라고 부르는 돌들 있죠. 이런 것들이 경석이에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불칼. 당구장 가면 많이 보잖아요. 당구장 가서 훔쳤어요. 주변에서 제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소강.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소강이에요. 부시크래프트 용품으로는 이렇게 생긴 것도 판매는 합니다. 알리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예, 부러진 줄칼을 구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얘의 경도는 6.5예요. 뭔 소리예요? 얘보다 경도가 이 쇠가 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탄소를 아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봤던 그 불꽃은 뭐냐? 경도 7의 경석이 경도 6.5의 탄소강을 깎아서 내부에 있는 탄소를 공기 중으로 노출시켜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불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페로로드 파이어 스타트는 순간 온도가 800도까지 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얘는 250도 정도까지 못 올라요. 그러니 너무 미세하죠. 열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때 중간 틴더 하나가 더 필요해요. 깡통입니다. 깡통. 여기 작은 구멍 뚫려 있어요. 그냥 송곳 같은 거로 구멍 뻥 뚫는 거예요. 얘를 열어봤더니 검은 무언가가 있어요. 탄화된 면입니다. 탄화된 면이 뭐냐? 셔츠, 청바지, 수건 이런 100% 순면 있죠? 이 순면을 진공 상태에서 태운 거예요. 그러면 잡스러운 것들은 다 태워서 날아가고 탄소만 남습니다. 말하자면 고순도 수치라는 거예요. 얘는 작은 불꽃으로도 아주 금방 점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따 보게 되겠지만 여기에 옮겨 붙은 불꽃도 아주 약해요. 그래서 더 민감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식깃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화장실 앞에 큰 통나무 있죠? 그거 옷이 홀랑 벗겨져 있어. 껍질을 벗겨서 여기 아래 연못에다가 3개월을 담가요. 그러면 그 식물의 육질 부분들은 미생물들이 다 분해를 하고 섬유질만 남습니다. 그 섬유질을 꺼내서 다시 깨끗이 빨고 아주 바싹 말린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이것으로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옆에 요거 보이죠? 요게 뭐냐면요, 하버색이라고 하는데요. 왜 여기에 큰 주머니가 필요할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느 곳인가 도착해야 되는데 가는 중에 부식깃으로 정말 좋은 잘 마른 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따서 보관하는 준비. 도착해서 찾으려면 이미 늦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았다면
가능한 젖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뭔가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얘를 어떻게 하느냐, 새 집처럼 만들어. 새 집처럼. 자, 이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계별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탄화면,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죠. 탄화면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자, 조금 아까 일으켰던 불꽃을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될 때까지. 뭐해? 조그맣게 보여요. 일단 탄화면에 불이 옮겨 붙으면 얘가 꽤 오래 가요. 그러니 다른 것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불 만드는 볼로 근데 너무 우습게 됐다. 한 번에 보통 한 10번 정도 숨을 막 불어 넣어야 되는 거. 자, 이제 수업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있는 모든에게만 실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가족에게 로드 하나와 그 다음에 밧줄을 한 개 드릴 거예요. 요거를 밧줄을 꼬여 있는 반대 방향으로 풀으면 6가닥이 나옵니다. 6가닥. 그러니 우리 가족에게는 딱 6번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애 못했는데 한 개 더 주세요.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드립니다. 못한 게 우리 애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번의 경험으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된 거예요. 또 우리 애가 뭔가에 이겨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페로 로드로 불을 만들 때 실수하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잘 안 되는 몇 가지 예. 우선 틴더를 준비하는데 얘를 대충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꼬여있는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실패했던 한 번에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를 제대로 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박박 찢습니다. 최대한 완전히 솜처럼 만들어요. 솜처럼. 잘 찢어야 불이 이것만 제대로 만들면 거의 대부분 성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성글죠? 얘를 갖다가 살살살살 꽉 뭉치는 게 아니라 성글게 뭉쳐줘요.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첫 번째예요. 요걸 못하면 그 다음으로 가지를 못해요. 다음, 로드를 잡는 방법입니다.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왼손으로 본체를 잡아요. 꽉 잡고요. 우선 세트가 본체와 스크래퍼예요. 스크래핑,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쳐서 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로드를 깎아서 불을 내는 거예요. 아까 그
제가 돌로 불 만들 때 내부에 있는 탄소를 노출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대신에 얘는 더 많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불꽃이 더 센 거고요. 자, 스크래퍼를 이쪽 아래쪽 부분 이렇게 손으로 긁어보면 칼날처럼 거칠거칠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야 이 로드를 깎아낼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 45도 기울여 냅니다. 거칠거칠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몸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45도 기울여 내요. 그리고 천천히 깎아줍니다. 로드를 깎는다. 이해했죠? 요거가 두 번째 실패 원인이에요. 가다 보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엔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쭉 빠지니까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보세요. 안 되죠? 거칠거칠한 부분을 바깥으로 45도 기울여 된다. 다음이에요. 이제 붙여봅시다. 자, 긁는 강도를 한번 보세요. 제가 긁는 강도.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세 번째 실패 원인은 불꽃을 보고 겁이 났어요. 원하는 곳에 갖다 댈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라이터돌에 손대는 사람 없죠? 라이터돌이야. 크다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5도로 기울여내고, 불이 안 붙었네. 한 번 더. 불 안 붙었네. 한 번 더. 불 붙었네. 띄워도 안 뜨겁습니다. 겁내지 말고요. 자, 주의사항인데요. 산불 무섭죠? 연습할 위치는 여기 뒤쪽에 길, 할머니 나무 주변의 돌, 그쪽이에요. 이해됐죠? 다음, 낙엽이나 나무 같은 걸 놓고 불 키우면 바로 퇴실시켜 버릴 거야. 여기에다가 붙이는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끄세요. 아셨죠? 네. 자, 가족 대표 성인이 나오세요. 가족 대표 성인이 나오세요. 이쪽으로 서세요. 기준이 이 안 할 거야? 왜 그냥? 아, 참. 지금 29분이에요. 40분까지 요 바구니를 요 앞에 내놓을 테니까 여기다 반납하시면 돼요. 40분까지. 과연. 자, 일로 와보세요. 이준이 성공해야 된다. 빨리 와요. 아니,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야, 가은아. 저것들 이거 관심 없어.